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2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김성한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자학 성향들을 가지신 것 같아. 괴롭히겠다니까 박수들을 치고. 어허. 자, 왜 이래. 제 개인적인 정보는 이렇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거는 요거겠죠, 아마. 요게 이 오피스라는 건 이제 서울에 있는 제 원래 본 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요, 여기. 그래서 요 강의를 위해서 그래서 별 상관이 없으실 것이고, 서울에 혹시 놀러 오시게 되면 들리시든가. 그래서 요 번호를 가지고 무슨 문자를 보내시든가 해서 연락을 급히 하신다든가 질문이 있다든가, 이메일도 충북대 이메일이 있긴 한데, 역시 근데 그게 충북대는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그 웹메일로만 돼가지고서 웹메일 쓰기가 좀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제 원 학교 이메일로 전부 소통을 하시면, 이메일이든 문자가 됐든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떠한 사안이든지 저에게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보들을 아마 이 캠퍼스요 LMS라고 하는데 보면 첫 강의 슬라이드가 PDF로 바뀌어가지고서 올려져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전부. 요즘은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강의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 종이를 들고 오시는데, 그러면 이 페이지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이 돈 낭비할 필요 없는데, 요즘은 전부 다 집에 이런 거 하나씩들은 전부 다 갖고 계신가 봐. 그래서 별로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거면 어때? 요만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와서 아무 때나 노트에다 적어가지고서 수업 필기 하시면 되고, 에다가 요 카메라가, 너 왜 나 안 따라오니? 요 카메라가 이제 이 슬라이드랑 조그만지 못생기긴 했지만 얼굴이 좀 나와야 덜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녹화가 계속 실시간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강의는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는데, 녹화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근데 가장 주요한 목적은 이게 무슨 코로나 시절 때 갑자기 시작한 건 절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가 이미 10년이 훨씬 넘었지. 10몇 년 되지. 이렇게 강의 녹화한 게.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을 혹시 못 듣게 됐을 때, 괜히 구차하게 친구 노트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직접 가서 이런 걸로 대신 각자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에서 녹화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또 워낙 이 강의가 졸리잖아. 들어는 왔는데, 수업 참여하게 들어왔는데 2시간 내내 졸다가 가면 또 뭐야. 그럴 땐 또 이제 집에 가서 이런 걸로 직접 자가 학습하시면 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유튜브에 하필이면 너도 나도 유튜브에서 너도 한번 참여하는 거냐라가 아니라, 원래 이거 제가 유튜브 사실 시작한 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 강의 동영상 올리는 게 이게 구력이 꽤 이제 10몇 년 됐다니까. 이게 남들 안 할 때 나는 유튜브를, 그러니까 요것만을, 이게 왜 여기다 올렸냐면은 여러 궁리를 해보다가, 왜냐하면 녹화 파일이 이게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요. 장난이 아니잖아. 그거를 무슨 학교 이 사이트에 올리면 금방 다 튕기고 너무 사이즈가 크다고. 그걸 사이즈를 축소하면은 화질이 아주 엉망이 돼버리고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자. 그리고 링크만 올려가지고서 이렇게 따라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다가 이런 강의 파일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의 요약 파일 자체가 이제 우리의 수업 주 교재가 되는 거죠. 책, 여러분들 많이 애써서 이 무거운 책 갖고 오셨는데 참 수고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책 볼 일이 없어요, 저는. 책을 안 넘기거든. 한 번은 재작년인가 그래가지고서, 작년은 아닌 것 같고 재작년인데, 갑자기 저 출판사 상무님하고 나하고도 잘 아시는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첫 수업 이렇게 끝나고 충북대에서
교수님, 학생들한테 책 사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갖고, 극구 부인했지.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해가지고, 책 물론 좋죠. 더더군다나 2학기째니까 1학기 때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참고로 보시는 건 좋은데 수업 자체에서 시험 볼 때,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책을 들고 와가지고서 책장을 뒤적거리는 것은 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제 시험에 있어서. 책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그냥 수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혹시 중고책도 봤나요, 요새? 중고책 뭐 갖다 팔면은 뭐 단돈 뭐 얼마라도 주나? 그런데 아유 장난이에요, 장난. 그래서 책을 책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의 요약 강의 자료 위주로 수업을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LMS를 이용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이런데 그렇다라는 얘기고 사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이거 유튜브 채널. 근데 이제, 이건 여기다 뭐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내가 여기다 돈을 벌겠다고 그런 이제 얄팍한,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뭐 돈을 내가 여기다. 절대 비상 없는 광고 없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니까 괜히 또 가서 방문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거 구독을 눌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망설이지 마시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셔서 즐기시고 수업을 그냥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다다음 주죠 벌써 추석 수업을 이제 보강을 이렇게 막 다시 끌고 모아서 언제 보강한다 공지를 하느니 보강 같은 것도 그 보강 자체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보강 수업을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국군의 날까지 공휴일을 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 국군의 날이 화요일이던데 그것도 또 쉬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골치 아픈데 어쨌든 만약 국군의 날도 쉬어야 된다면 그것 역시 보강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일단 8주차 15주차로 일단 기계적으로 일단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혹시 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물론 공지를 할 것이고 일단은 8주차인 10월 22일 화요일과 기말고사 15주차 10일 화요일 일단 이 강의실에서 이 강의 시간만큼 한 2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그동안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필기시험을 추석은 물론 출석 체크를 하죠. 몇 시간 해야지. 출석 중요하니까. 출석이 정말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출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출석 용지를 제가 다음 주부터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A4 용지를 이제 4등분 잘라가지고 제가 집에서 잘라가지고서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나눠드린다기보다는 뭐 이쯤에다가 이렇게 딱 하나 뭉치를 쌓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서 한 장씩 뽑아가지고 가서 나가실 때, 수업 끝나고 나가실 때 이름 써놓고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이게 출석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뭐 대리 출석하도 잘 안 되겠죠. 왜냐면 한 사람이 한 장씩 내야 되니까. 내 친구까지 같이 낼게요. 그런 거 이제 안 받으면 확실하게 출석 체크가 공정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석은 사실 별 관심 없어요. 정말 출석이 오히려 사실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출석 한 번도 수업을 안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시험 때만 호련히 멋있게 뜩 나타나가지고서 딱 앉아가지고서 시험을 촥 하고 쓱 시험지를 던져버리고 나가는데 보니까 100점이야. 이런 멋있는 사람이 혹시 나올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나오겠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출석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하고 너 출석 안 했지 하고 막 이렇게 고깝게 생각한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물론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는 항상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수업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까? 왜 꼭 그래야만 될까? 이런 것은 항상 의아하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어떤 관찰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출석을 잘 안 하면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 왜 그럴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그것을 그 상관관계를 깨주는 사람이 나오기를 계속 바랍니다. 어쨌든, 자, 출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 이름을 이제 적어 놓는 건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가 질문을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또는 갑자기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제가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관련된 이상한 한번 옛날에 어디서 들었던 적이 있는 이상한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면 이거는 혹시 뭐 그래서 질문이 자체가 그러니까 수업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생명과학에 관련된 것인 이상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생명과학에 관해서 무슨 만물 박사는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는 최소한 조금 뭐 대충 감이 잡히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사실 시간만 허락을 한다면 그런 질문들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수업 중에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같이 이제 하면 그게 훨씬 참 좋은 질적으로 좋은 교육이 돼서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질문들이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진도가 엉망이고 그래서 이걸 잘 운영의 묘를 사실은 살려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얼마나 퍼펙트하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찾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꼭 질문 없을 수 있지. 질문 맨날 어떻게 질문이 있을 경우가 있나? 그럼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예술적인 감각을 보여주셔야지.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서 어떤 그림? 꼭 갑자기 어젯밤에 보았던 꿈에 보았던 뭐 이상한 걸 하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갑자기 강렬하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뭐 여기 슬라이드에 띄워놨던 피규어라든가 그런 그래서 다양하게 어쨌든 간에 최소한 요 그림 요 작은 쪽지에다가 쪽지질을 해서 저한테 제출하고 가시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되면 뭐 내가 얻는 게 뭔데? 그 출석 종이 한 번 낼 때마다 이제 출석 점수 1점.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첫 주니까 자동적으로 전부 출석 점수 1점 이미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럼 뭐 신경 쓸 거 없이 또 여러분 이미 3점을 얻으신 거예요. 추석 연휴 보강이니까 4점. 국군의 날까지 만약 쉰다면 5점. 근데 문제는 이 출석 점수의 최대 합은 10점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출석을 더 열심히 해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국군의 날은 뭐 쉬지 않는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최대 출석 점수를 완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몇 번을 더 수업을 오셔야 된다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6번만 더 오시면 돼요. 그러면 뭐 무슨 짓을 하든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여러분들의 출석 점수는 만점, 10점 만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죠? 나 출석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다라는 것과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고 또 다시 한번 경고해 드리는 건 이상한 상관관계가 있더라. 출석을 안 하면 이상하게 성적이 나쁘더라. 그러니까 그거야 뭐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이것을 한번 깨트려 보겠다. 도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없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험, 출석 이렇게 실험이 그러니까 실험은 제가 일주일에 2번 내려오기가 좀 뭐하고 하니까 이 대학원생 조교님한테 일임을 해서 실험에 관한 그분이 알아서 뭐 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험 20%에 관한 이 성적을 부여하든 그건 그분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잘 지내야 되겠죠? 이거
실험 20 이거 꽤 된다고 나중에 해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워낙 항상 여기서 큰 차이가 안 나요, 맨날. 점수 차이가. 그래서 이거 그냥 내팽개쳤다가는 여기서 그냥 안타깝게도 억울하게도 여기서는 전부 충분히 A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되는데 실험에서 개망하는 수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출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노력하면 전부 여러분들 전부 다 출석 점수 만점은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없을까? 오케이. 아니야, 이게 뭐지? 시험을 왜 이따구로 많이 빠졌다. 자,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 다음에 성적에 관해서도 이걸 왜 빼먹었을까? 희한하네. 그래서 시험은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는데 기말고사, 중간고사의 포맷이 이게 오픈북 포맷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뭐 쓸만한 거 있으면 다 갖고 오셔서 같이 참고하셔서 보셔도. 근데 오픈북인데 오픈북이면서 터가 왜 이러냐? 인터넷 검색까지 오케이. 웃겨?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한 지난 6년 동안, 6, 7년 동안. 인터넷 검색 오케이. 그러면 뭐 전부 다 100점 맞으라고? 안 그렇더라고. 전부 다 100점 못 맞아. 인터넷 검색하라고 하는데도. 한 번은 한 해는 수학과 학생들이었나? 인터넷 검색까지 오케이 하면서 시험 본다 그랬더니 중간고사 때 전부들 인터넷 검색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이거 못하겠냐 하더니 나갈 때 보니까 전부들 얼굴들이 백지장이 돼서 나가더라. 왜 그랬을까? 그다지 어렵지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제가 허용을 한다고 해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수업 시간에 얘기도 하지 않은 뭐 이상한 거를 묻는다든가 절대 아닙니다. 수업 중에 제가 다룬 내용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검색이니 뭐니 이런 오픈북이니 하는 내용은 괜히 시험 문제를 여러분한테 어렵게 내기 위한 뭐 어떤 특별한 수단이 아니라 대충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이제 이 전략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통 기존의 컨벤셔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시험 보는 방식은 일단 최대한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 해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 막 쓰는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치열한. 자,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게 되지? 그런 시험 과정을 겪어서 얄팍한 지식, 얄팍한 메모리의 축적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대충 여유가 생기잖아. 어디 있는 대충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내내 또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의 대충 그 내용을 어렴풋이 저 인간이 어떨 때 어떤 얘기를 했다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 내용이 어디쯤에 강의 자료 어디쯤에 있다라는 거 대충 알고 들어와서 앉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일단 아는 대로 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지. 오픈북을 시험 보는데 가장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객관적인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픈북이라고 해놓으면 시험 문제가 나오자마자 일단 인터넷부터 검색을 해. 생각도 해보기도 전에 일단. 그러면 이제 잘 안 되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하고 이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 내가 이거 맞게 쓴 거야? 하고 재차 확인할 때 확실하게 다짐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하면 요즘에 정보는 넘쳐나잖아요. 정보는 세상에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정보를 못 얻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정보가 얻고 싶어도 정보가 막혀 있잖아. 아주 일부 소위 말하는 무슨 뭐 대학 교수, 학자 그런 사람들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갖고 그들이 마치 무슨 큰 힘을 가진 것이냐. 강단에서 무슨 구라를 쳐도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잖아.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이 교단 강단에 있던 사람들이
얄팍한 준비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구라를 푸는 순간 30초 만에 털려버리는 세상인데 검색해가지고서 그거 아닌데 하고. 근데 왜 옛날처럼 똑같은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지식, 습득과 활용해 새로운 훈련 방법을 사실은 가져야죠. 대학생에서. 그러니까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중에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취합해서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맞게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아닐까? 더더군다나 뭐 작년부터 갑자기 일기씩 이상한 붐, 챗 GPT, 뭐 저거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막 창궐하는 세상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고수하는 뭐 위험성이 있긴 하죠. 여기에 가장 큰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혹시 우려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인터넷 검색까지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막 이런 뭐 아무거나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카톡이나 무슨 문자로 집단 공모를 해가지고서 야 3번 답 뭐냐 5번 답 뭐냐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막아야지. 그것만큼은 무슨 방법을 써서 막는 방법이 있죠. 현상금을 걸면 돼. 그러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항상 혹시 여러분들의 동료가 그런 식으로 카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험 중에 봤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한테 살짝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10점을 부여합니다. 35점 중에 10점이면 세상에 그게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차라리.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아주 각박한 환경을 만들므로 해서 막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왔어. 근데 아무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고자질 하는 사람은 없었고 제가 체크해봤을 때 그런 공모의 흔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걸 제가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는데 시험 방식은 중간고사, 둘 다 기말고사 이런 인터넷 검색이 허용되는 오픈북 형식이며 인터넷 검색이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냐 할 때 이것까지 챗 GPT냐 GTP냐 GPT 요거까지 허용 물어보세요. 이 친구한테 모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제 역량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괜히 이상하게 그럼 시험 문제도 얼마나 어렵다고 절대 아니고 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방식의 그러니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다음에 기말고사, 중간고사까지 봤던 내용은 전부 싹 잊어버리면 되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까지 내용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컴프리헨시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질문? 대충 그러면 그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끝난 것 같은데 시험 방식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수업 전에도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 화장실 다녀와도 되느냐 화장실은 아무 때나 수업 시간에 아무 때나 필요에 의해서 갔다 오시면 되고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뭐 용감하게 앞문으로 걸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 뒷문으로 살짝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요라는 그런 질문은 서로 간에 하지 맙시다. 그래서 뭐 하고 기왕이면 자유롭게 음료 같은 거 간단한 간식 같은 거 얼마든지 갖고 들어와서 편하게 섭취해 가시면서 그래서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의 돈독한 수업 분위기도 올리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만 가실 때 그건 꼭
쓰레기는 가져가시고 주시고 그런 편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첫 시간이라서 뭐 그냥 이러고 이제 안녕이 아니라 끝까지 나갑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 됐다? 자, 마지막 기회 딱 30초 안에 뭐 됐다. 뭐 이럴 줄 몰랐는데 하고 나 오늘 뭐 무슨 약속을 해놨는데 살짝 나가세요. 수업 해도 되겠죠? 아니라고는 말 못할 거 아니야. 자, 첫 장, 이제 강의 이 계획서상에 보면 초장부터 한 몇 주 동안은 완전히 순식물. 가뜩이나 인기 없는 식물 계속해서. 그게 한 몇 주 동안 계속 됩니다. 그거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식물에 대해서.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많이들 흥미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지. 그래서 가장 더더군다나 이 식물에 대한 처음에 교과서에 식물에 관한 내용들은 동물의, 그 다음에 나오는 동물의 내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심오한 어려운 내용들을 거기다 담아 놓았어요. 식물학자들의 일종의 열등감이라고나 할까? 해서 제가 식물학자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고 저 역시 식물 분자 생물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전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대충 그래도 교양으로서 식물에 대해서도 동물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대충 뭔가에 이해를 해둬야 나중에 좀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 일단 식물 하면 일단 다세포, 물론 다세포의 차이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다세포 식물, 대충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 저 밖에 있는 저 파란 친구들 볼 때는 다세포 생물이란 말이에요. 다세포 개체로서. 그러면 동물 역시 그런 다세포 개체인데, 이 둘을 크게 구분짓게 하는 특징으로 한 4가지, 5가지 오지선다를 딱 보면 정답이 무엇일까라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시험에 안 내. 다만 요런 하나의 문제, 어디서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안을 정확히 확실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자, 동물과 다르게 이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포벽. 사실 세포 자체에 이런 벽이 둘러쳐지지 않은 거는 동물이 매우 고유하게, 동물만 그래. 동물만 세포벽이 없어. 곰팡이도 있고 식물도 있고 세균도 있고 다 각자 나름의 이 세포벽이 있는데, 동물만이 무슨 깡으로 겁이 없어요 도대체. 동물들은 세포에다가 그런 보호막도 안 치고 벽도 안 치고 막 그렇게 돌아다녀. 왜? 도망 다닐 수가 있으니까. 동물들은 위험하면 도망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이 세포에다가 이상한 장벽을 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자, 식물의 세포벽, 셀룰로즈로 이루어진 세포벽이다. 어때요? 맞나? 동의? 예. 네. 이게 뭐가 왜 중요하지? 뭐 셀룰로즈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포인트? 곰팡이에 대해서 만약 뭐 효모나 곰팡이, 버섯 그런 것에 대해서 세포벽을 묻는다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곰팡이, 효모, 버섯 그런 친구들은 뭐라 그러죠? 그 그룹을? 균류? 균류? 균류. 균류의 세포벽은 뭐래요? 균류도 세포벽이 있어, 세포에. 그럼 그 균류도 이 셀룰로즈가 뭔지는 알죠? 1학기 때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학과 아닌가? 화학과 맞지? 이거 셀룰로즈 모른다고 얘기는 못 하겠네. 셀룰로즈가 뭔지는 알잖아. 셀룰로즈가 뭐예요? 응? 셀룰로즈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길 가다가
길에다 갑자기 세워놓고 아저씨 또는 아줌마, 미안, 아저씨라 그래갖고 오빠, 무슨 뭐 누나, 셀룰로즈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가실 거예요? 셀룰로즈란? 뭔가 한마디를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셀룰로즈. 섬유질, 파이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섬유질들은 셀룰로즈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좀 화학자로서의 영이 안 선다. 셀룰로즈가 뭐냐면 섬유질이야 하고 닦아버리면 뭐라고 할까? 더더군다나 1학기를 거쳐왔다며 그동안에 그 무더운 여름 동안 싹 순삭했구나. 1학기 때 배웠던 그 정보들은. 셀룰로즈가 뭐야 그러면? 에이, 단백질이야 하고 갈 거예요? 맞아요? 일단 셀룰로즈가 뭐야 하고 했을 때 에이, 단백질이야, 단백질. 묻지 마 하고 가면 맞는 답, 틀린 답. 오 마이 갓. 틀려. 자, 1학기 때 초창기에 가장 대표적인 세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생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할 때 이 네 가지의 4대 고분자 물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네 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로 모든 이 세포 안의 생명체들을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4대 고분자 물질이 뭐였죠? 하나는 탄수화물, 또 하나는 단백질, 또 하나는 지질, 마지막 핵산. 네 가지. 그러니까 세포를 아무리 해집고 덮어져 그거 네 가지야 결국 고분자 물질들은. 자, 그랬을 때 이 셀룰로즈는 그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탄수화물, 당분이라고 말해요. 당분. 셀룰로즈.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딱딱한 벽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균류의 세포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균류? 혹시 기억나는지? 균류뿐만이 아니라 곤충 같은 것도 딱정벌레나 바퀴벌레 같은 거 갑자기 밟으면 칵 하는 소리가 나잖아. 와삭 바삭 하는 그 소리. 그게 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들의 바깥쪽에 있는 껍질도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봤어요? 한국말로는 이것을 키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카이틴이라고 하는. 셀룰로즈하고 사실은 분자 구조가 매우 비슷한데 거기에 질소가 각각의 유닛에 질소가 타타타닥 박혀있는 이것을 카이틴. 한국말로는 그냥 키틴. 둘 다 당분이에요. 당분 맞아. 탄수화물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러면 또 다른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생명체, 세균. 세균의 세포벽은 어떻게 될까? 세균도 세포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균의 세포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이 아니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기억은 무슨 기억?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세균. 응? 무슨 티드? 힌트? 오케이, 힌트 좋아. 좋아. 힌트는 펩타이드. 그 다음에 펩티드 글라이칸이라고 들어봤어요? 펩타이드 글라이칸. 이 펩티드라는 이게 사실 펩타이드, 아미노산 몇 개가 있는 걸 펩타이드라고 하잖아. 글라이칸이라는 얘기는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원적으로 당분, 다당류라는 얘기예요. 글라이칸. 당분인데 거기에 이 다른 무슨 셀룰로즈나 키틴하고는 다르게 여기에 갑자기 왜 아미노산들이 줄줄이 몇 개 있는 그게 바로 펩티드 글라이칸이에요. 그러니까 성분들이, 화학적으로 성분들이 다 다른 거지. 기능적으로는 다 똑같은 장벽, 딱딱한 장벽. 너희만 만리장성을 쌓냐 나도 쌓을 줄 안다 하는 그 벽인데 그러나 그 벽을 이루는 화학적인 성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르다라는 그래서 셀룰로즈는 그러니까 셀룰로즈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우리는 사실 그 셀룰로즈를 가지고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용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물질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차, 2차 세포벽까지는 그냥 아예 하우 여기까지 하면 너무 그래. 세포벽이 이중막으로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일단은 그냥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자가 영양생물.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자가 영양생물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참, 오와 거짓? 거짓?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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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포인트. 인정은 하나. 다만, 식물에 있어서, 식물은 자가 영양생물이다라고 누군가가 지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은 최소한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다면은 그게 일반적이라면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겠으나 그러나 이 자가 영양 생물과 관련이 된 잠깐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알아? 기분 나쁘게 뭐 그렇게 많이 저기 나가 집 사고 나가 미안 농담 계속 있어 주세요. 자, 자가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가영양 생물이라고 할까? 광합성을 하면 다 자가영양 생물인가? 물론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을 동물로서 광합성을 못하니까 우리는 동물은 이 자가영양 생물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가 오토의 반대말 수동 매뉴얼 오토트로프니까 매뉴얼 트로프 자가 오토 자가 영양생물 전세 영양생물 썰렁하다 썰렁해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애드립인데 그런 질나는 애드립을 사용을 해서 미안합니다. 자, 자가 이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뭐지? 자가니까 타가? 한국말로는 이것을 종속이라고 하죠. 종속 영양생물. 영어로는 이것을 헤테로. 오토트롭이 아니라 헤테로트로프라고. 오토라는 얘기는 스스로. 근데 헤테로라는 얘기는 뭐지? 다르다는 얘기거든, 헤테로가. 뭐가 다르다는 얘기일까? 자, 일단 우리는 자가영양생물, 식물에 대해서 식물은 모두 자가영양생물이니까 왜? 광합성을 하니까 좋아 그런데 그러면 광합성을 한다는 그 얘기 때문에 이게 자가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광합성을 못하니까 완전히 이런 뭐 종속이 되는 거야? 뭐냐 도대체 확실하게 찝어달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자가라는 오토트로프라는 개념은 사실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는 음식이라는 거. 왜 우리는 음식을 필요로 합니까? 왜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지? 음식의 정의가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얘기지. 에너지. 왜? 음식을 가지고 그거를 뽀개가지고 음식을 뽀개서 그 뽀갤 때 왜 에너지가 나오죠? 음식을 뽀개면 왜 에너지가 나옵니까? 그게 일반 생물학 1의 주요 포인트인데 열이 왜 발생하느냐 음식을 뽀개면 왜 열과 에너지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뭐 맞는 얘기죠. 발열 반응이니까 결합이 끊어지니까 그 얘기는 뭐냐 화학 반응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동화 반응이고 또 하나는 이화 반응입니다. 이화 반응이라는 얘기는 그런 큰 물질들이 작은 물질로 분해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땐 그 큰 물질에 담겨 있던 에너지가 쌓였던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지. 그 에너지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줍줍줍줍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전용을.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우리가 사실 1학기 때 봤듯이 주로 이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ATP라고 하는 형태로. ATP를 만들려면 여기다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ATP가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거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네가 에너지를 여기다 갖다 부으려면 어디서 에너지를 가서 끌어와야 된다는 그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그 만유불변의 그 유명한 법칙이 뭐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연력학 제1법칙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서 에너지를 네 마음대로 창조를 못 해낸다. 네가 신이야? 아니란 얘기지. 네가 에너지를 필요하면 어디 가서 에너지를 끌어와야 돼. 왜냐하면 우주 전체의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변함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필요해? 어디 가서 끌어와. 훔쳐오든 뭐 어떻게 뺏어오든. 그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모든 이 만물은. 그래서 이 음식이 필요한 이유는 그 음식에 담겨있는 음식은 결국 그러니까 다 뭐예요? 왜 음식이 전부 유기물일까 하는 얘기지.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뭐예요? 어? 탄소 맞아. 왜 웃어? 아주 정확한 대답인데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탄소가 있고 없건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죠. 탄소가 있어야 아까 얘기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동독적으로 뭐였죠? 고분자 물질이라는 얘기. 고분자. 이 고분자 물질은 전부 다 무슨 유기물이야. 탄소 없이는 그러한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큰 덩치를 못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고분자 물질을 유기물이 아니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유기물 그래서 중요한 거지. 유기물 최소한 포도당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아무리 작아도. 최소한 탄소 6개를 가진 포도당 정도는 돼야 거기서부터 잘라서 빼먹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 친구들은 이게 뭐야? 이슬을 먹고 사는 신선이야?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확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밥 지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가 영양생물의 정의는 좀 이제 약간 유치한 버전의 자가 영양생물의 정의는 자기가 스스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자가 영양생물이지. 무기물에서 갑자기 무기물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줍줍 해가지고서 갑자기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몇 개를 떠떠떠떠 어셈블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딱 만들었고 나 잘했지? 일단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밥이 된 거 아니야. 밥이 포도당이 되는 순간 밥이요. 그럼 자 밥 먹자. 그러니까 쥐가 스스로 알아서 이걸지. 물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것은 무슨 반응이죠? 동화 반응이란 말이야. 동화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갖다 받쳐야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했잖아.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을 합성하려면 그 힘들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갖다 바치지 않는 한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누가 제공해줘? 태양이요. 그래서 광합성이니까 그 에너지를 이게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종속 영양생물은 그걸 못 한다는 얘기지.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이 무기물을 유기물을 바꾸는 이걸 못 해야? 못 해. 그러니까 맨날 일단 출발점은 유기물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밥 하면서. 얼마나 슬픈 운명인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이 친구들처럼 무기물을 유기물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에너지를 갖다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유기물을 처음부터 유기물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요? 흙 파면 유기물 나오나? 불행하게도 흙을 안만 파봤지 유기물이 없어. 뭐 썩어 문드러진 누구 시체 외에는 그걸 먹든가. 그러니까 유기물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을 건드려야 되는 거야. 다른 생명체를. 내가 살기 위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왜냐면 유기물은 생명체에만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속 영양생물들은 할 수 없이 남의 생명을 해쳐가면서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는 매우 슬픈 그런. 그래서 그걸 이제 개과천선해서 각성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동물들도 사실 간혹가다 생겨나고는 있어요. 광합성을 할 줄 아는 동물도 있어. 몰랐겠지만 진딧물 같은 경우 진딧물이 물론 이 녹색 이런 색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자기네들 그 표피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색소는 있다고. 그래서
자, 이동이 불가능. 결국 이제 식물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연유로 자가 영양생물로서 이것이 동물과 차별화된다라는 그런 점이죠. 식물은 이동하지 못한다. 잘 못 움직이지, 그렇지. 붙박이, 개체. 자, 식물이 이동하지 못하는요. 동물처럼 막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옮겨 다니지 못하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식물을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게 했을까라는 그 점이 사실 꽤 큰 식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꽤 큰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물은 환경이 아유 여기 살기 더럽다. 딴 데 가서 살자. 이사 가면 그만이야. 그러나 식물은 여기 일단 딱 뿌리를 내린 순간 옮겨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딱 뿌리를 내렸는데 여기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의 어떤 예상했던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야. 어떻게 해? 국으로 살아야지 거기. 그러기 위해서 이 환경 조건에서 매우 민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전이 메커니즘이 훨씬 더 동물보다 발달을 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옛날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옛날에 다 전부 다 바다에서 살던 그 시절에야 뭐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일단 우리가 동식물이 전부 손 붙잡고 야 이제 우리 육지로 나가서 살자 하기로 한 순간부터 이제는 가장 큰 관점은 어디 가서 물을 구할 것이냐가 도체 깔린 게 아니잖아요, 물은. 동물은 가서 우물 찾아서 강가에 뭐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뿌리를 통해 가지고 땅 속에서 수분을 확보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큰 과제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거지. 야, 니들은 왜 그렇게 생겨 먹었냐? 라고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긴 하지만 또 저런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니들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얘는 뭐죠? 화질이 왜 이래 이거? 파리지옥.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식충. 고기를 먹네? 놀랍게도 육식을.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 겨우살이 많이 하네 진짜. 진짜 짐 싸야 되겠다. 어쨌든 둘 다 식물 뿌리인데 식물에서 땅 속에서 이런 지렁이 비슷한 벌레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낚시한 거야 낚시. 물론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일단 이렇게 딱 여기 걸리면 얘는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서 그냥 죽는 건가 하고 해서 고사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는 땡큐 하면서 여기서 쪽쪽쪽쪽쪽쪽 빨아먹는 거고. 이건 역시 파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둘 다 왜? 둘 다 무엇을 섭취하겠다는 거야? 왜 이들은 이렇게 고기에 식물이 감히 고기를 탐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아, 광합성 해, 광합성을 하지. 왜 쓸데없이 살생을 하고 난리야, 네가. 파리를 잡은 거. 얘, 너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뭐. 너도 하나도 잘난 거 없어. 왜 이럴까, 얘네들? 고기 하면 뭐죠? 고기는 우리 왜 필요하지? 고기. 왜 우리는 고기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 우리 뭐 보충하려면 고기 먹잖아. 단백질 좀 보충하자! 그러고서 고기 먹잖아. 그럼 이들도 단백질을 보충하겠다는 얘기인데,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수적으로 원소 중에 뭐가 필요하지? 질소예요, 질소. 그러니까 보통 질소는 이 식물들은 모든 일반적인 그냥 대충 일반적인 식물들은 질소 어디서 땅속에서 그냥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보니. 얘들은 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됐을까? 처음에 살다 보니 처음에 이들이 살던 지역이 그러니까 질소가 전혀 없는 그런 황무지 땅이었던 거지. 질소가 없으니 어떻게 해? 단백질, 나도 식물이지만 나도 단백질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된 식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들도 마찬가지고 땅속에서 질소가 이 풍부하지 못한 토양에서 이런 식물들이 이제
훨씬 두드러지게 창고를 한다는 얘기죠. 자, 식물은 에너지 대사정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않아요? Yes? No? 뭐야, 내 아랍 사람이야? 아랍 애들은 yes하고 no를 이렇게 해요. 희한해. 내가 대학원 때 박사과정 때 나의 가장 절친이 이집트, 이집트인이어서 내가 잘 아는데 그 녀석은, no 안 그러고, no. 웃기는 녀석들. 자, 에너지 대사에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필요해! 산소! 식물도 산소 필요하다. 왜? 식물도 광합성은 광합성이고, 광합성을 할 때에는 산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뭐 쓰레기잖아. 광합성을 하는 만큼은 산소는 그들에게 노폐물 뱉어내야 되는. 그러나 광합성을 하지 않는 밤에는 이제 이들도 산소를 받아들여야. 왜냐면 이들도 뭐가 있다? 세포 안에? 식물도 세포 안에 무엇이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엽록체가 없지만 그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분 쉬고, 미안하지만 10분 쉬고 다시 또 일로 와달라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